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봤던 제품 중에서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봇에 대한 거, 사람하고 뭔가 비슷한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음성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동일한 데모를 했다가 한번 라이브 데모에서 대실패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마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 제목을 1시간 만에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이얼로그 필러 기반의 챗봇 서비스에 이제 1시간 만에 만드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 챗봇이라 그랬는데요. 예, 1시간은 좀 더 걸렸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 만들려고 하면 한없이 정말 많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정말 빨리 뭔가 적용하고 싶으시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는 이제 약간의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고요.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는 이제 만드는 과정, 제가 데모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실제 현업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많이 풀 과정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그 데모 보여주는 정도의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예,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챗봇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예, 80% 정도의 고객이 실제로 관심이 있고요. 예, 되게 섬뜩한 얘기인데요. 네, 샐러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좀 더 사람들은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하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요, 저쪽에 있는 말이 실제로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제 통신사 또는 뭐 보험 상담, 제가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 보험 만기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사람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보면은 예, 단순 반복적인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번호 말고 좀 더 한 번에 딱 뭔가를 집어서 갔었을 때 그걸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빵빵 물어보거든요. 뭐 신규 고객이세요? 뭐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좀 상담 좀 받고 싶다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기계다 보니까. 근데 이제 챗봇을 이용하면 그런 뭔가 좀 복잡한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는 거죠. 챗봇에 대한 관심도는 네, 저도 들은 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과도한 기대? 네,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구글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좋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에 어떤 제약이 있고 뭘 알아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관심도 역시 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챗봇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까를 보면 예, 적용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할 수 있다면 장점이 있잖아요. 기계랑 말했었을 때 뭔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단계를 거쳐가는 거에 비해서 사람하고 얘기했었을 때 한 번에 뭔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예, AS라든가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뭐 냉장고에 불만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설명하면 좀 그 부서로 가면 좋겠는데 번호 누르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보다는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한 번에 고를 수 있으면 좋겠죠. 정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고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대고객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IoT로 또는 이제 홈 오토메이션으로 대표되는 디바이스 제어, 이제 음성으로 뭐 TV 켜, TV 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서비스, 기업에 이제 많은 업무 시스템들 있잖아요. 저희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쓸 때마다 느끼지만 셀프 서비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런 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적이 많죠. 네, 그럴 때 좀 인터페이스를
우리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좀 고차원적인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챗봇이고요. 아직은 좀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시작 시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동영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봤거든요. 막 끊어지잖아요. 막 그 뭐죠? 개그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예, 제가 흉내는 안 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스트리밍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앞으로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 이거 안 쓸 거야. 아마 훨씬 더 좋은 걸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똑같은 스트리밍 기능이 좋아진 걸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챗봇도 지금 수준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게 발전을 해서 아마 향후에는 정말 인공지능에 가까운,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류의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챗봇 서비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날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영어로 하네요. 하필이면. 네,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 얘기하다가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이번 주말은 어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미 뉴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어때? 그랬더니 뭐라고? 어디?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기계는 그게 어렵잖아요. 사람은 알잖아요. 컨텍스트를 아는데 이제 기계는 컨텍스트를 모르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우냐에 따라서 사람하고 비슷해지겠죠. 그거를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아직은 AI가 불완전하다. 저는 이제 뒤에 표현에 사실 뭐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챗봇을 저보다 먼저 하셨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챗봇이 AI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 한계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불완전한 AI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들, 컨텍스트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이 좀 부재한 거. 이거는 꼭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챗봇을 도입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챗봇을 통해서 가전 그 전자제품사에 AS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회사의 AS 시스템의 백엔드 시스템을 다 리노베이션 했대요. 그러니까 챗봇이 필요로 하는, 고객한테 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려고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부터 정비를 다시 하고 원하는 정보가 와야만 결국 고객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제 백엔드 시스템하고의 통합도 필요하고 또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회사 어떤 프로세스적으로도 그런 게 되어 있어야 고객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챗봇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딱 그 마지막 시점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도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는 거고, 구글의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려고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보면 뭔가 좀 뭐 이노베이션, 뭐 자동 드라이빙 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웹 서비스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등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게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을 잘하죠. 그래서 결국 앞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챗봇이 이제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더라도 뭔가 컨텍스트 이해하고 좀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그 스마트한데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죠.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챗봇 같은 거 만든다 보면 저런 게 또 필요해요. 트랜슬레이션, 번역. 우리말만 하지 않거든요. 트랜슬레이션 하기 위한 거, 음성 인식 기술 또는 자연어 처리 기술. 그런 게 또 이제 구글이 많이 API를 갖고 있죠. 그래서 챗봇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챗봇 플러스 여러 가지 그 API들이 제공하는 생태계,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고객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유니클로, 그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팔러시 바자라고 하는 보험사 사례입니다. 유니클로는 그 모바일 앱, 유니클로 IQ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써보지도 않았는데요. 동영상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챗봇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때 이렇게 메뉴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딱 얘기하면 바로 제안을 주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먼저 좀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상품을 먼저 한번 던져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체크인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한 게 유니클로의 사례고요. 뭔가 이제 고객의 좀 흥미도 끌고 어떻게 보면 흥미도 끌고 좀 편의성을 제공해서 구매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 고객사 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는 쇼핑몰 분들이 또 많으세요. 게임사나. 네. 두 번째는 이제 보험사 사례인데요. 아까 제가 보험사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보험 저 갱신해야 되는데 전화가 지금 하루에 한 10통씩 오고 있어요. 같은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보험 그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왜 뒤에 이제 실제 보험사가 있고 앞단에서 비교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를 하는 업체고 인도 업체예요.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음성을 같이 넣었어요.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같이 넣어서 하는데 인도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인도 영어 어렵죠. 예, 그래서 뭐 힝글리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덕분에 힝글리시에 대한 구글의 힝글리시 인식도가 엄청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그거만큼 학습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다이얼렉, 그러니까 방언들이 많잖아요. 지방 그 사투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음성 인식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객이 밸류를 본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있는 업체거든요. 8천만 명이 방문하고 매달 15만 건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60% 이상의 고객을 지금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챗봇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는 그런 기계적인 얘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챗봇을 통해서 좀 더 하이레벨한 얘기를 하면 더 편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챗봇이 방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5배 실제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량이 고객 수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 계약액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널이 넓어진 거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채널이 넓어진 거죠. 그렇다고 인원을 한없이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남들하고 차별점으로 이 업체가 그렇게 히스토리가 긴 업체는 아니에요. 생긴 지 10년이 안 됐는데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고객 대접점 채널을 늘려서 훨씬 더 이제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한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구글이 전부 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강점은 분명히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 앞에 검색이나 이메일 또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이제 핸드폰에서 음성 인식하는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플랫폼. 오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뭔가 입력을 받아들여. 그리고 나면 챗봇이 서비스를 하는데 챗봇이 아직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챗봇이 필요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챗봇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내추럴 랭귀지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뒤에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부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하려면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머신러닝에 필요한 TPU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데요. 저희 웹사이트 오셔가지고 내추럴 랭귀지 API 이제 데모 페이지 가가지고 문장을 한번 딱 넣어보시면 그 문장을 얘가 딱 분석해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거기에 엔터티가 뭐가 들어서 이런 걸 뽑아줘요. 그러면 챗봇을 학습시킬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상담원들의 대화 록에서 뭔가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추럴 랭귀지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는 뭔가 챗봇이 이제 학습도 하고 룰로 뭔가 입력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때 내추럴 랭귀지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서로 도움이 되는 생태계가 같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플로우의 특징은 일단은 제가 오늘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시간 아무튼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어떻게? 일단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빌트온 에이전트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몰톡이라 해서 오늘 날씨 어때? 오늘 LG 트윈스의 경기는 어땠어? 이런 거에 답변 주는 이제 스몰톡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현하자니 사실은 시간 많이 들어가고 또 업자니 너무 이제 무미건조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강점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 처리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 챗봇을 그냥 빨리 만들어서 디플로이 하는 사례도 있고 진짜 제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 대화의 흐름 자체를 아예 좀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별도의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도 내추럴 랭귀지 처리 부분은 저희 다이얼로그 프로를 많이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그 내추럴 랭귀지 처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여기서 장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챗봇을 만들 때 이제 룰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뭐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있나요? 핸드폰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입력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강 몇 가지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얘가 유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연어 처리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뒷단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뒷단의 머신러닝이 돌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챗봇을 만들면 그 챗봇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메신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서비스에 붙일 수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뭐 텔레그램, 뭐 페브,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뭐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 아니면 뭐 아마존 에코홈 이런 뭐였죠? 에코 스피커였나요? 그런 데 붙인다던가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사용하실 수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빌트인으로 갖고 있는 챗봇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챗봇의 학습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좀 분야를 확대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분야의 그 에이전트들을 먼저 임포트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학습을 시켜 나가면 훨씬 빨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한 40가지 정도의 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가능한 뭐 인터페이스 플랫폼들이에요. 메신저, 슬랙, 뭐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텔레그램 등등 거의 다 있죠. 그래서 통합은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저도 해보면은 보통 하나 누르고서 뭐 키 같은 거 하나 넘겨주고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이제 맨 저쪽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음성 인식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챗봇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뽑은 건데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FM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결국 언제 적용할 것인가, 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챗봇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냥 이제 구매 직전까지 상담만 할 건지 아니면 구매까지 실제 할 건지 퍼소나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대화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마치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랑 비슷하겠죠. 실제 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백엔드 시스템을 연동, 즉 뭐 내가 상품 정보 같은 거는 챗봇 스스로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되고 나서 이제 검증 및 재학습을 시키죠. 재학습. 재학습이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1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렸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따라가시면 아마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챗봇에 대한 약간 환상을 좀 깨볼까 했어요. 이게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하실 때 좀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던 건데요. 챗봇이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공지능은 아니란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한된 범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을 가지고서 모든 대화를 다 할 수 있어. 왜 그 MS의 뭐 어떤 챗봇 서비스가 이렇게
오픈된 대화를 열어놨더니 얘가 뭐 나는 나치가 좋아 이런 말만 한다라든가 아직 그런 류의 대화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에 당장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그 클로즈된 영역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챗봇이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서 인간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인식도 하고 또 유사하게 말도 하고 하는 거죠. 주로는 이제 능동적인 대화보다는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대답을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클로즈드 영역, 제한된 영역의 데이터를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챗봇을 만들 때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킬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를 학습시킬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죠. 챗봇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라고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길 바랬지만 얘는 사과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뜻이 어팔러지랑도 같은 거잖아요. 쏘리랑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뭐 때려요. 우리 아이 때리지는 않잖아요. 때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가르쳐야죠. 근데 애들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아야 사실은 잘 가르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해서 야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가 아니고 얘는 왜 모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네, 이번에는 얘가 이제 뭔가 고민을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를 키웠을 때 내가 뭔가 가르치려면 데리고 다녀요. 그죠?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시장도 가서 여기는 이런 데야. 여기서는 뭐를 배우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어딘지 또 이제 아까 클로즈드 영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제한된 영역을 줘야죠. 무작정 오픈된 환경에서 대화를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의 범위를 제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화의 장소가 과일 가게니까 과일 얘기를 하겠네. 이 정도를 본다는 거. 뭐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애가 이제 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엄마한테 듣고 하다 보면 혼나고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좋아해요. 아까 과일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그러면 과일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컨텍스트를 이제 얘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몇 번의 실수를 거치면서 재학습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사과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지만 말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의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아마 이제 스스로 뭔가 좀 학습을 또 시도하겠죠. 이제 제가 여기 뭐 국어 공부라고 했는데요.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뭐 문법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머신러닝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우리가 아이한테 뭘 가르치는 방법 또는 이제 챗봇한테 뭘 가르치는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챗봇의 용어로 보면 챗봇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챗봇을 만들려면 이런 정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요. 너무 많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자연어 처리 뭐 등등 대강은 알지만 그거 구현하려면 저거 하나 구현하는 데마도 몇 달 가거든요. 그래서 못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챗봇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화의 의도를 알아야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과라는 과일을 좋아한다는 말인지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저희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누가 뭔가 얘기하면 누가 나를 보고서 웃었어. 그러면 나를 좋아서 웃은 걸까? 아니면 내가 웃겨서 웃은 걸까? 이제 고민하잖아요.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의도를 파악하려고 이제 끊임없이 챗봇이 노력을 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기본적으로 좀 상식을 좀 알아야죠. 사과, 배 이런 것들은 과일 이름이구나. 또 뭐 자동차, 뭐 BMW 드는 차구나. 이런 거 알아야죠. 그거 모르는데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엔터티,
예, 뭔가 이제 사물에 대한 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 모델명, 브랜드, 핸드폰 관련 상품들 그런 거는 가르쳐 줘야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를 어떻게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컨텍스트를 알려주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왜 컴퓨터 프로그램 짜면 플로우 차트 짜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플로우 차트처럼 yes or no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네, 좀 더 그보다 복잡하게 뭐 BPM 그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컨텍스트를 분명히 얘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일까에 따라서 아마 챗봇의 성능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스스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또는 재학습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 기능이 들어 있어야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푼 거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인텐트, 엔터티,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챗봇을 키우는 거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죠. 저도 이제 이게 이제 데모를 만들면서 한 건데요. 뭐를 만들어 볼까 막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막 어떻게 만들어 나이스할까 막 고민. 그래서 뭐 예, 주말에 데이트할 좋은 장소는 솔직히 제 발표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챗봇이 예, 가출하겠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직 안 가르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좁혀봤어요. 그 장소를 좁혀봤는데요. 쇼핑몰로 좁혀봤고요. 거기서 스마트폰 판매하는 걸로 좁혀봤어요. 사실은 이제 쇼핑몰에 있는 많은 상품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만 해도 한 진짜 거짓말하고 한 몇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명과 세부적인 차이만 해도 몇천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좁혀서 그냥 스마트폰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의도와 엔터티, 컨텍스트 등등을 뽑아보자라고 한 거죠. 일단은 어떻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먼저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핸드폰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뭐 어떤 브랜드를 원하세요? 이런 이제 흐름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스케치를 한 거고요. 더 좋은 디자인 방법은 이제 저런 그 컨버세이션의 플로우를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디자인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펜으로 그리지만 나중에 저게 대화가 복잡해지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각화된 디자인 도구가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컨버세이션 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죠. 엔터티는 상품 목록은 다행히 뭐 상품 목록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CSV 파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대화록은 뭐 당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영문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영문 그 쇼핑몰 뭐 다이얼로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해서 해보고 상황은 가능하면 이제 핸드폰을 뭐 모델을 물어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를 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모았고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그 키워드 중에서 핸드폰 관련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핸드폰 관련된 것만 한 몇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삼성 갤럭시 S7 하면은 S7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갤럭시 S7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삼성 S7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다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아까 앞서 세션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데이터 정제 도구예요. 얘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돌려보면 이제 키워드를 좀 분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이란 말이 들어간 거, 갤럭시가 들어간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걔네들은 이제 특정 뭐 이렇게 테이블은 아니고 필드를 달아가지고 얘는 삼성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뭐 갤럭시 뭐가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좀 가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대분류는 돼요. 대분류는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삼성 스마트폰 핸드폰 커버 이거 분명히 다른 상품이잖아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쓴 방법은
저희가 갖고 있는 API 중에서 내추럴 랭귀지 API를 이제 쓴 거죠. 넣어봐요. 내추럴 랭귀지 API 넣어봐요. 그러면 얘가 케이스면은 엔터티가 케이스야라고 나오고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7이라고 하면은 핸드폰이라고 나와요. 스마트폰이라고 나와요. 얘가 그 정도는 아는 거죠. 학습이 돼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면 얘는 케이스야, 얘는 뭐 스마트폰이야. 물론 저것도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엔터티들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모델들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엔터티를 입력한 거죠. 엔터티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삼성 갤럭시 S7이 아니고 일단 브랜드가 먼저 있고요. 그 앞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브랜드가 들어가고 카테고리가 스마트폰인 카테고리가 있고 아까 같처럼 케이스, 필름 등등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또 모델이 또 있잖아요. 갤럭시 S7이냐.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저도 좀 모르서 이건 아마 이제 다른 상품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엔터티가 처음에는 저렇게 목록이었지만 얘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분류 한번 했고 요 내추럴 랭귀지 API 통해서 분류해서 다 나눠서 집어넣는 거죠. 저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마치 우리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듯이 일단은 가르치는 거죠. 일단은 엔터티를 뭐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모델명, 브랜드명 등등을 다 입력을 시켜요. 뭐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할 만한 시간은 없어서 일단 뭐 삼성, LG, 애플 정도 이렇게 넣어서 돌렸고요. 넣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뭐 단순한 거라서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인텐트 얘기했잖아요.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알자면 이 사람이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거잖아요. 몇 가지 샘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감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할 건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도를 이제 감지하게.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스몰톡에 대한 얘기네요. 가벼운 인사 같은 거, 날씨 얘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 버튼만 활성화하면 얘가 자동으로 날씨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의도,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가격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은 질문을 몇 개 넣어주면 거기서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요 엔터티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뭐 카테고리 또는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얘가 may I see 다음에 카테고리가 들어오면 이건 뭔가를 찾는 거구나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텐트를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대보고 주려면 빨리 움직여야겠는데요. 인텐트를 등록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다가 인텐트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may I see? Do you have smartphone? 뭐 can I see? 등등. 저희가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저 엔터티를 뽑아내는 거예요. 저 이미 문장을 입력하면 엔터티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얘가 아는 거예요.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수 처리가 돼요. 마치 프로그램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줘요. 저런 게 없으면 이제 너무 내가 많은 걸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것들은 자동화를 해주고요. 빨리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동시에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삼성 폰 하면은 브랜드와 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두 개가 동시에 입력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How much is it? 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무슨 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분명히 브랜드 얘기를 앞에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면 지금 이제 브랜드 가격 물어보는 거를 이제 답변하려고 보니까 ask price라고 하는 이제 인텐트를 등록하려고 보니까 그렇네요. 시간이 하려고 보니까 ask price 그래서 how much is it 하면은
답변을 이제 여기다 답변을 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뭐 브랜드를 모르고 뭘 모르는데 무슨 얼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앞에서 뭔가 브랜드 얘기를 했을 거란 거죠. 가보면 앞에 가보면 네 여기서 예, looking for 스마트폰 모델이라고 looking for 스마트폰 아마 여기서 이 대화에서 자세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브랜드가 초즌 됐다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미. 그리고 그때 그 브랜드의 이름은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do you have 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7 하면 그때 아 얘가 브랜드를 물어봤구나. 그럼 브랜드가 물어봤다라는 거를 컨텍스트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브랜드는 뭐였어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아까 ask price를 할 때 뭘 하냐면 네. 이 ask price 브랜드라고 하는 인텐트가 진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챗봇이 아 지금 브랜드 가격을 물어보는구나라고 할 때는 언제 그 인텐트를 생각하냐면 브랜드 초준이라고 하는 저 컨텍스트가 있어야만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건 아마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와 컨텍스트가 없는 거를 분리하는 거고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사실 인간 같은 경우에도 컨텍스트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흘러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날씨 얘기하다가 잠시 도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두 가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컨텍스트가 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한번 얘기한 얘기가 1시간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점점 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컨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금 데모는요. 보여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앞으로 갔네. 네, 여기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챗봇 엔진이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생각을 해서 인텐트, 컨텍스트 등을 해서 계산해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앞단에 이제 입력이 음성인 거죠. 그리고 뒷단에는 상품 목록 같은 거는 DB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뒷단의 백엔드에 있어요. 그래서 뒷단은 파이썬으로 짰고요. 앞단은 챗봇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되어 있어요. 저 앞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붙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괴로우시겠지만 제 좋지 않은 영어 발음으로 좀 데모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이 자료에 뒤에 동영상으로 된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있는데요. 요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거기도 역시 제 목소리로 하긴 했는데 오케이 구글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제가 음성으로만 할게요. How is the weather? Currently in Seoul it's -5 and sunny. Today it'll be clear with a forecast high of -4 and a low of -11. 말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챗봇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핸드폰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How's the weather tomorrow? 내일 날씨는 한번 이건 구글 어시스턴트를 한번 보려고 한번 하는 거예요. In Seoul tomorrow it'll be sunny with a high of -3 and a low of -. 영하 3도래요 내일. 예. Talk to shopping mall 데모. 이게 이제 Greetings. 여기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에다가 나는 이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talk to 뭐뭐뭐라고 하면 넘어가요. Do you have a smartphone? Do you have a smartphone? Do you have a smartphone? 아이고. Do you have a smartphone? 네이티브만 찾는데 얘가. 잠시만요. Do you have a smartphone? Sure, we have. Is there any brand you're interested in? Yes. We have 3 brands: Samsung, LG, and Apple. Which brand do you want?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우업 인텐트라고 해가지고 팔로우업 인텐트라고 해서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서 했는데 브랜드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에 연장된 인텐트인 거죠. 3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랬고요. 삼성, 삼성,
This is smartphone list for Samsung. Which model do you want? 예, 이렇게 목록을 보여줬고요. 목록은 이제 DB에서 가져온 거예요. 삼성 S7, Yes, we have Samsung S7. This is the best one. Do you want to buy? 원래는 좀 데모가 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yes, Confused. yes. Thank you for purchasing. Let me show you payment page. 네, 원래는 뭐 가격을 물어보라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 마지막 장표에 이렇게 제가 만든 챗봇을 이제 익스포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구글 어시스턴트 붙이는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다 올려놨는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